온대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의 분포 지역이나 특징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고 오늘은 온대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게요. 부교재 22페이지를 펴주시고 필요한 것은 23페이지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는 적도 부근은 항상 이렇게 상승 기류가 나타나죠. 상승한 공기는 남북이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적도 부근은 적도 저압대, 우리가 수렴대라고도 하죠. 또 30도 부근, 상승한 공기가 하강해서 쌓이는 이 30도 부근을 아열대, 고압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강한 공기는 적도 저압대로 일부 이동하고요. 또 일부는 이렇게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지구가 23.5도가량 기울여져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압대에서 고위도로 불어가는 바람의 방향이 약간 자전의 영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휘어지는 30도에서 60도 부분을 우리가 편서풍대라고 해요. 네, 적도 저압대에서는 열대기후가 탁월하고요. 아열대 고압대 부근에서는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이제 60도 이상의 또는 40도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냉대 또 양극지방에서 한대기후가 나타나는데 온대기후는 이렇게 주로 편서풍대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여름밖에 없는 열대와 또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냉대 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름과 겨울이 나타나고 봄, 가을이 나타나는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후대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온대기후 지역이 우리가 나중에 지도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와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서풍이 이 30도에서 60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기에는 큰 바다인 대서양이 있어요. 이 대서양 부근에서 바람이 이렇게 북서 유럽 쪽으로 불어 들어가고 이게 대륙의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대륙 안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느냐, 해양의 영향을 받느냐, 대륙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기온 차이라든가 강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한여름에 바닷가를 가볼까요?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어요. 한여름에 뜨거운 열로 모래사장에 아지랭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지표가 가열되죠. 반면에 바다는 풍덩할 정도로 시원합니다. 바다는 시원하고 육지는 굉장히 뜨거운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육지와 바다를 비교해 보면 육지는 한여름에 뜨겁게 가열됐다가 한겨울이 되면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지는 굉장히 차갑고요. 바다는 천천히 가열되고 또 천천히 식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따뜻한지 확인하려고 한겨울 바다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기온을 기초로 한 게 아니라 기온을 기초로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육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열되고 빨리 차가워지는
특징이 있고요. 바다는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바로 물질의 비열 때문에 그런데요. 비열이라는 거는 1g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이 열량이 바다는 1이고 물은 1이고요. 모래는 한 0.19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열이 육지가 바다보다 어때요? 작죠? 이 얘기는 적은 열에 열로 가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지에 영향을 받는 대륙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빨리 가열되고 또 한겨울이 되면 빨리 식기 때문에 가장 뜨거울 때 기온에서 추울 때 기온을 뺀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해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여름에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연교차가 작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이걸 지도에다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북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대륙의 내부로부터 편서풍이 불어오는 이 큰 유라시아 대륙의 이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륙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국의 끝부분이 60도 부근인데요. 북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0도라는 고위도 지역에서도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지만 대륙의 내부로 들어가면 점점 한겨울에 추운 이런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은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부근, 이런 부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추운 냉대 기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이 대륙의 내부로 가면 우리가 전에 건조기후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륙의 내부에 키즈쿰 사막이라든가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것이 분포하고 있었는데요. 바다로부터 다습한 바람이 해안 지역에 비를 내리고 대륙의 내부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대륙의 중간 지역에서는 이렇게 큰 사막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륙은 굉장히 차고 건조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대륙의 동안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이렇게 온화한 기후인 온대 기후가 나타날까요? 여기 잘 보면 한 40도, 40도에서 한 20도 이 부근에서 이제 사계절이 비교적 있고 또 온화한 기후인 온대 기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 동쪽 끝, 그리고 이렇게 큰 태평양과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도 받지만 또 바다의 영향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다와 육지의 기압 차이로 인해서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계절풍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한여름에 뜨거운 열을 받은 육지는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쉽게 가열이 돼서 공기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공기가 상승하고 나면 지표 부근은 기압이 낮아집니다. 저기압이 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바다는 시원하기 때문에 공기가 차가워진 공기는 이제 수축을 하게 되고요. 수축한 공기는 무거워져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강한 공기가 쌓여서 바다는 고기압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자연현상은 균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기압이 높은 바다에서 기압이 낮은 육지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이제 바람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기압인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이때는 여름입니다. 그러면 겨울엔 어떨까요?
겨울에는 아까 어디가 더 따뜻했죠? 바다가 더 따뜻했죠. 그래서 바다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압이 낮아지는 저기압대가 되고요. 육지는 굉장히 빨리 식었죠. 굉장히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기가 냉각되면 수축하고 또 밀도가 무거워져서 하강하게 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게 됩니다. 한겨울에. 따라서 한여름에는 바다로부터 어떤 바람이 불겠어요? 다습한. 반면에 겨울에는 육지로부터 굉장히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 유라시아 대륙에 이렇게 태평양과 만나는 이런 가장자리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계절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도 클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바다로부터 다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대륙으로부터 건조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수량이 적어져서 강수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반면에 바다로부터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북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 차이가 여름에도 어느 정도 비가 내리고 바다로부터 또 겨울에도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내려서 이 지역은 강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중에 유럽 여행을 가면 뭐 라인강이나 다뉴브강 가면 뭐 이게 유람선도 다니지만 화물선 같은 것도 다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큰 화물선도 다닐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한강 굉장히 큰 강이에요. 사실 한강이. 근데 한강은 여름철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큰 배가 다닐 수가 있지만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강수량이 줄기 때문에 큰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부교재 22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유럽의 수온교통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아야 됩니다. 북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에 강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배, 화물선들이 다닐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동안 지역에서는 강수 차이가 커서 어렵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